광양의 한 전통시장이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시장이 침수되면서 문을 닫았다가 주민들의 건의 끝에 재개장을 결정했습니다. 2023 여수 낭만 버스킹이 최근 막을 올렸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마다 거리 곳곳에서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4060 신중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시험 응시료와 면접비를 비롯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는 5일 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어린이날 행사가 주말로 연기됐습니다. 목포 드론 라이트쇼는 6일, 광양 어린이 놀이 한마당 행사는 7일로 변경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국내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전통시장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광양에 10여 년 만에 다시 문을 여는 5일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지 아나운서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10여 년이면 꽤 오랜 기간 운영을 못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집중호우로 시장이 침수되면서 문을 닫았다가 주민들의 건의 끝에 이번에 새 단장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본격 개장을 앞두고 시범으로 장이 들어선 현장에 다녀왔는데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자, 틉니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정겨운 뻥튀기 소리가 들리고 과일부터 채소,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흥에 겨워 춤을 추는 상인과 주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14년 만에 장이 들어선 광양 진상 5일 시장의 진풍경입니다. 그동안에는 적은 거 하나라도 사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장사꾼 많이 오시고 우리도 여기 가까운 데서 이렇게 사갈 수 있으니까 매우 좋고. 진상 5일 시장이 문을 닫게 된 건 2009년 7월 중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때문입니다. 당시 남부지방에 물폭탄이 떨어졌고 광양에는 하루 동안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 진상 5일 시장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시장에 흐르는 뚝이 있었는데 그 뚝이 터져가지고 시장을 싹 쓸어버렸어요. 다 나가버리고 시장만 뜬그레 남아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의 오랜 요구 끝에 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됐고 10여 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된 겁니다. 현재 8개 점포는 운영자가 확정됐고 30여 개 노점은 당분간 장날마다 희망자에게 제공됩니다. 상인들도 다시 찾은 활기에 기쁜 마음을 내비칩니다. 거리도 가깝고 제가 직접 생산한 거 싱싱한 거 팔 수 있고 또 아는 사람, 반가운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어르신들도 뵙고 소식도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서 시장에서 만나고 너무 좋아요. 1920년대 처음 문을 연 뒤 100년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광양 진상 5일 시장. 침수의 아픔을 딛고 오는 8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2023 여수 낭만 버스킹이 지난달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주무대를 넘어 세계 박람회장과 여수시청에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깔린 화려한 밤바다를 배경으로 기타의 아름다운 선율과 노랫말이 울려 퍼집니다. 여수 낭만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낭만 버스킹은 4년 전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를 거듭하다가 지난해부터 재개됐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28일 첫 무대에 막이 올랐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이면 거리 곳곳에서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낭만 버스킹은 주무대인 종포 해양공원과 낭만포차, 북동 수변공원 일대에서 열렸지만 올해부터는 세계 박람회장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공연 시간은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1시간 단축해 소음 민원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기간 KTX로 여수를 찾는 분이면 여수 엑스포역 바로 앞에 박람회장 디지털 갤러리 입구에서
버스킹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볼거리가 더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오는 7월과 8월에는 실내 음악 공연인 하우스 콘서트를 여수시청 1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점심시간대를 활용해 클래식과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수시는 특히 7월 말부터 버스킹을 활용한 여름축제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7월 29일 개최되는 썸머 페스티벌에서는 무더운 여름의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포해양공원 3개소에 인터랙티브 버스킹 장비를 설치했는데요. 공연장 바닥에 보여지는 그래픽이 공연 소리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디지로그 버스킹이라는 콘텐츠를 제공해서 보이는 버스킹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낭만 버스킹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은 30만 명 정도.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 공연은 오는 10월 21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라남도가 4060 신중년의 구직 활동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취업 의지가 있는 신중년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비와 교재비, 시험 응시료, 면접비 등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구직자는 전남 일자리 통합 정보망을 통해 공고문과 신청 서식을 확인하고 오는 15일까지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목포시가 당초 5일부터 6일까지로 예정된 2023 목포 노을 드론 라이트 쇼를 6일부터 7일로 하루 연기해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5일 강한 비와 바람, 돌풍 등 기상 악화가 예보된 만큼 개막 시기를 하루 미루고 드론쇼를 취소하는 대신 드론 체험 시설과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6일에는 길구봉구와 디셈버, 경서, 우디, 이튿날은 린, 황치열, 박기영 등 유명 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는 금요일 어린이날을 맞아 열릴 예정이었던 광양시 어린이놀이 한마당이 7일로 변경됐습니다. 광양시는 많은 비와 강풍 예보로 인해 빗길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행사를 일요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기념식과 함께 30여 개 체험과 먹거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남도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 동안 수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일본산 활참돔과 활가리비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하고 6월 말까지 추진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올해 수입 수산물 취급 이력이 확인된 전남 지역 수입 유통 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곳입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실태 조사가 진행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9,200여 개 노인여가 복지시설 가운데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경로당 50여 곳을 선정해 실내 공기질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부유세균, 곰팡이 등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민의 정신건강지수가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만 19세 이상 성인 19,000여 명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 지역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1.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으며 우울 증상 유병률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당뇨병 치료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최대 진도 3.5 등 19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지난달 30일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와 직장에서의 지진 대비 훈련을 의무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화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지진 발생 시 피해 위험에 놓여 있는 현실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학교와 항만, 공항과 병원 등 전국 공공시설 4곳 중에 한 곳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에 징후를 감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재난 대비에 지나침이라는 없다는 생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경찰이 늦은 새벽 시간에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을 추격해 음주운전을 적발했습니다. 목포경찰은 지난 1일 새벽 4시 반쯤 북한 교차로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200m가량 추격한 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7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무안 남악 신도시에서 북한 교차로 인근까지 약 12km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화재와 일산화탄소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집계한 야영장 사고를 보면 화재 5건에 1명이 다쳤고 3건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영장 업주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용품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에 이어 햇빛 아동수당 지급도 시작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3일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와 함께 햇빛 아동수당 지급 기념식을 갖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에게 연간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와 관련된 지방 조례를 개정해 햇빛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국내 최초로 드론 항공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이 도심까지 확장되면서 193헥타르에 달하는 권역과 많은 관광객 인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일 박람회장 상공에 드론을 띄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드론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달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종합상황실로 중계하며 환자 이송이 필요할 경우 주요 도로 상황과 교통 정보를 미리 파악해 이동 경로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완도의 이순신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완도군 고금면 일대에 들어선 이순신 기념관은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됐고 1층에는 기획전시관과 영상관, 각종 체험공간, 2층에는 상설 전시관이 조성됐습니다. 완도 이순신 기념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수군 본영에 설치됐던 묘당도의 가치를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진군과 한국전력공사가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1인 가구의 생활 환경을 관찰해 위급 상황 시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달부터 강진의 1인 가구 200곳에는 해당 서비스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되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순천 나간읍성 동원에서 김빈길 장군 창극 공연이 열립니다. 순천시는 5월 6일과 6월 3일 3시 두 차례에 걸쳐 김빈길 장군 창극 공연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예술감독 정갑균 대구 오페라하우스 관장과 작창 이재영 판소리 명창 등의 콜라보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